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별된 고급 스페셜티 커피. 이제 편의점에서도 즐길 수 있고요. 카페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해 라떼 아트까지 선보이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디카페인 커피가 다시 한번 뜨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커피 트렌드. 과연 요즘 커피 트렌드는 어떤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제가 내려드릴 커피 이야기는 2022 요즘 커피 트렌드입니다. 일본어로 맡긴다는 의미의 오마카세.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권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는 그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스시가 가장 유명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우 오마카세도 있던데 최근 커피에도 오마카세가 등장했습니다. 커피 오마카세에 가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품질의 원두와 바리스타의 숙련도 면에서도 뛰어난 고급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원두도 식품이기 때문에 그날 상태가 다르거든요. 바리스타는 손님이 오기 전 여러 가지 원두 중 가장 상태가 좋은 혹은 손님의 기호에 맞는 원두를 선택해 커피를 준비해 둡니다. 가게별로 다르지만 유명한 몇 가게를 보면 인당 보통 3에서 5만 원 정도고요. 한 코스에 보통 음료 3가지와 디저트 3가지가 나옵니다. 커피에 어울리는 디저트와 함께 서빙된다는 점에서 커피 페어링 코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원두를 조금씩 맛볼 수 있고 커피가 아닌 독특한 차나 에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커피 애호가는 물론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엔 커플들의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뜨고 있다고 하네요. 대개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시 오마카세처럼 바리스타와 고객이 1대1로 마주하면서 생들을 로스팅하는 모습부터 커피를 내리는 모습까지 일렬에서 볼 수 있고요. 커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묻기도 하면서 커피 소통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주 즐기기에는 부담이 있지만요. 커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가끔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거나 정말 맛있는 커피가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커피 오마카세만큼 뜨고 있는 곳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에스프레소 바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클래식 is the best. 제 아무리 새롭고 화려한 것들이 쏟아져도 결국 돌고 돌아 기본을 찾게 되는 것. 커피의 기본은 단연코 에스프레소인데요. 에스프레소만 찾는 마니아분들도 꽤 많습니다. 2017년 약수시장 근처에 우리나라 첫 에스프레소 바가 탄생했고요. 요즘엔 하플에 가면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대세가 됐죠. 심지어 에스프레소 그룹의 파스쿠치 역시 양재동에 매장을 내며 에스프레소 바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사실 에스프레소 바는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 형태입니다. 의자도 없는 작은 매장에 서서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감성 그대로 서서 마시는 곳도 많지만 한국 배치를 거치면서 일반 카페처럼 앉아서 마시는 매장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가지만을 파는 곳도 있긴 하지만 보통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이탈리아 커피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꼼파냐 같은 거요. 제가 갔던 곳에선 에스프레소 꼼파냐의 크림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는데요. 쫀쫀하고 달콤한 크림과 쌉쌀한 에스프레소가 섞이면서 마치 참깨 서말 같은 고소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SNS에서 한 번쯤 보셨죠? 에스프레소 컵 쌓기. 에스프레소 바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진입장벽이 낮은 가격 덕분인데요. 스페셜티 원두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면 에스프레소 한 잔에 2,000원 내외를 받는 곳이 많아 앉은 자리에서 두세 잔을 마시는 커피 매니아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잔 마신 데미타세를 쌓아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요즘 MZ 사회에서 트렌드라고 합니다. 요즘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없죠? 40대인 저희 동년배들도 하나 정도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뭐 OTT는 기본이고 무료 배송 서비스, 세탁, 렌터카, 샐러드까지 구독이 가능하잖아요. 1일 1커피가 국루인 분들을 위해 커피 구독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버거킹 등등 국내 많은 식품 브랜드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내면 30일 동안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버거킹 기준으로 월 4,900원. 아무리 비싸도 3만 원 후반을 넘지 않은 편인데요. 한 잔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무려 163원에서 1,333원. 솔직히 구독해놓고 매일 가기는 쉽지 않지만 10잔만 마셔도 본전은 뽑을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것 같네요. 커피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회사나 커피 없이 못 사는 개인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홈카페족이 늘어나며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은 장비들을 구비해둔 분들이 늘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원두 구독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원두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원두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매번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떨어질 때마다 시켜야 해서 귀찮았던 캡슐 커피가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구독 서비스도 사실 언택트 시대에 더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언택트 소비 경향이 짙어지면서 또 하나 늘어난 게 바로 무인 카페인데요. 사람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이유, 바로 로봇 바리스타 덕분입니다. 몇 년 전 카페쇼에서 등장한 이후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카페, 그리고 일반 카페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로봇 바리스타가 맹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고객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매뉴얼에 따라 원두 탬핑도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추출도 하고 우유를 데우기도 하며 커피를 내려주는 건데요. 요즘 업그레이드된 로봇들은 원두 선택부터 농도, 얼음량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라떼 아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분 내외라고 하는데요. 시간당 최대 60잔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레시피에 따라 황금 비율을 지켜 정확하게 조절된 커피가 24시간 균일하게 나온다니 솔직히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솔깃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직 로봇이 만든 커피랑 사람이 만든 커피 맛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을 때는 과연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 메뉴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아했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고 완성된 커피 맛을 보니까 이야, 이제 실력 없는 바리스타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로봇 바리스타가 인간 바리스타를 하나둘 대체하고 있는 시대, 누군가 커피의 미래를 묻거든 발효 커피를 보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 체리를 생두로 만드는 공정을 정제라고 하는데요. 크게 마일드로 불리는 습식법,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건식법, 그리고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는 반습식법이 있습니다. 이 중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로 불리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바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즉 무산소 발효인데요. 기존 방식의 산패의 원인이 되는 산소를 차단하는 공정을 더 거친 것으로 습식 무산소 발효, 건식 무산소 발효, 허니 무산소 발효로 구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커피 체리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발효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산소 발효는 산소를 차단해 향미 손실을 줄이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맛과 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커피 맛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뭘 빼는 게 트렌드인데요. 제로, 슈가 프리, 대체당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시장에도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디폴트인 커피에서 카페인을 빼면 그렇죠, 디카페인입니다. 초기에는 임산부, 노약자,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주로 찾았지만 요즘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시장이 같이 확대됐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팔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만 1000만 잔이 넘고요. 디카페인 원두 판매량이 전년 대비 78%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디카페인 하면 항상 따라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진짜 카페인이 안 들어있나요? 빠르게 답변 드리자면 제로 카페인은 아니고요. 원두 처리 공법에 따라 다르지만 95%에서 99% 정도의 카페인이 제거됩니다. 스타벅스 그랑데 기준 아메리카노 한 잔에 2.4mg에서 11.5mg의 카페인이 들어있겠네요. 성인의 일일 카페인 적정 섭취량이 400mg 미만인데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요. 어쨌든 카페인 0%는 아니니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자신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중적인 공법은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1930년대 스위스에서 개발된 물을 이용한 제거법인데요. 먼저 카페인을 제거한 수용성 커피 성분, 즉 GCE라는 용액을 만들고요. 이 GCE가 담겨있는 물에 생두를 넣어두면 카페인이 우러나게 됩니다. 이때 탄소 필터를 이용해 카페인을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카페인을 99% 이상 제거할 뿐만 아니라 물 이외의 일체의 첨가물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많이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디카페인을 넘어 커피의 맛과 향을 가진 대체 커피까지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미국에서는 커피빈이 없는 커피라고 커피 프리 커피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원두 대신 씨앗이나 허브를 사용하는데 치커리 뿌리, 해바라기 씨, 배추 씨, 포도 껍질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미국 시애틀에 탄생한 애토모 커피가 대체 커피 시장을 주도하며 점점 확대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커피의 맛과 향이 난다? 굉장히 신박하죠? 기회가 되면 꼭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갬성 브이로그라면 커피 내리는 장면 하나씩은 꼭 들어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커피바를 만들어 놓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전동 그라인더, 각종 원두까지 구비해 커피를 즐기는 분들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커피와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커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심 너무 반갑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잔의 커피일 뿐이지만 하루의 시작과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는 선물 같은 음료, 지금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커피 시장에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진하고 깊은 커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안녕히 계세요.